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를 비롯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와 험난한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호주까지 월드컵에 아시아 팀이 무려 6개국이나 되는 사상 초유의 카타르 월드컵. 모든 아시아 팀의 염원은 2002년 우리 대표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라 AFP는 보도하였습니다. 월드컵에 참가한 모든 아시아 팀들은 2002년 준결승까지 진출한 바 있는 한국의 역사적인 모습을 모방하기 위해 역경에 맞서 시도할 것이라는 기사는 지금까지 그 어떤 아시아 팀도 20년 전 거스 히딩크 감독의 활기찬 한국팀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꺾고 홈에서 4강에 오른 성과를 따라잡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대표팀을 담고자 장기간 합숙과 감독 유지 등 그 준비 과정까지 철저히 모방하여 개최국 신화를 써보려고 했던 팀은 바로 카타르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 것인데요. 근데 첫 경기에 뚜껑을 열어보니 역사를 쓰긴 썼습니다. 에콰도르와의 첫 경기에서부터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개최국의 첫 경기 무패라는 유구한 역사를 깨부수며 개최국이라고 해도 졸전이 가능함을 전 세계에 여실히 보여준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죠. 합숙을 그리 오래 했다면서 참혹한 경기력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남아있는 다른 경기에서 3패 무득점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찬물을 끼얹어버린 카타르 대표팀인데요.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의 모든 것을 모방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버린 것인데 카타르 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홈 관중들의 태도를 보도한 스카이뉴스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카타르 팬들이 에콰도르 팀이 앞서 나가자 일찍 경기장을 떠나버렸다 보도하였는데요. 대표팀의 운영 방식은 몰라도 붉은 악마를 모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를 직접 본 결과 카타르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역시 월드컵 첫 경기라는 이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타르 대표팀은 VAR로 인해 실점 위기를 넘긴 뒤부터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대표팀 역시 이는 참고할 만합니다. 특히 이번이 첫 월드컵 출전인 선수들은 미친듯이 몰아붙일 우루과이 대표팀의 초반 기세에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밀려버린다면 정말 참혹하고 황당하기조차 했던 경기로 기억에 남아있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알제리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든 것인데요. 심지어 알제리는 당시 우리의 1승 재물이라 불렸던 팀이기에 그 충격은 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우리 대표팀의 첫 상대는 이번 월드컵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팀 중 하나로 선정됨과 동시에 조 1위 예상 국가인 포르투갈도 잡아버릴 팀이라 불리는 우루과이 대표팀입니다. 우리 대표팀과 우루과이의 1차전에 대한 외신들의 예측도 우루과이의 승리를 점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아일랜드의 스포츠 베팅 매체인 패디파워는 한국의 주요 위협은 손흥민이지만 부상에서 아직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고 수아레즈, 누니에스, 벤탄쿠르, 발베르데 등의 강력한 라인업을 갖춘 우루과이가 이길 것이라면서 우리 대표팀의 1대2 패배를 예상했으며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도 0대2로 우리 대표팀의 패배를 예측하고 있고 90미닛 역시도 2018년 태극전사들에게 기습 패배를 당했던 독일 대표팀의 사례도 있긴 하지만 우루과이의 훌륭한 선수단으로 인하여 1대3의 우리 대표팀의 패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HITC는 우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장 가능한지 여부와 이번 시즌 그의 폼은 골절 이전부터 좋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 대표팀의 부진을 예측한 전문가 크리스 서튼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잉글랜드 레전드 앨런 시어러 역시 손흥민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대표팀이 너무 힘든 조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조별 예선 통과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팀이 조별 예선 통과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분석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가 바로 우리 대표팀이 속한 H조라고 하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표팀의 저력을 더 크게 보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매체들도 있는데요. 앞서 손흥민에게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없다고 전망한 BBC의 전문가 크리스 서튼은 BBC의 조별 경기 예측에서는 의외로 우리 대표팀과 우루과이의 경기는 무승부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H조 자체가 매우 열려있는 그룹으로서 누가 조별 예선을 통과할지에 대해 자기 자신도 몇 번이나 마음을 바꿀 정도라면서 우루과이의 노후화된 공격수들인 수아레즈와 카바니 등은 우루과이에 불리하지만 한국도 손흥민의 부진한 폼으로 최전방의 화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최종 결과 1대1의 무승부를 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수단을 갖고 있는 우루과이지만 그렇다고 천하무적의 팀은 아니기에 우리 대표팀이 노릴 공간은 충분히 있다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다름 아닌 우루과이의 레전드가 직접 우루과이의 느린 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토트넘 웹사이트는 우리 대표팀과 우루과이의 경기에 앞서 2명의 토트넘 출신의 양국 레전드들의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그중 우루과이의 레전드는 우리에게는 기성용, 지동원 선수와 썬더랜드에서 감독으로 함께한 바 있어 이름이 낯설지 않은 거스 포이엣이었고, 한국의 레전드는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였습니다. 포이엣 감독은 H조가 나왔을 때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이 조별 예선 통과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면서도 벤탄쿠르와 발베르데의 미드필더진은 만족스럽고 전방에는 수아레즈, 누니에즈, 아라스카에타가 있지만 후방은 자신이 기대하는 우루과이가 아니며 부상으로 인한 수비에 약점이 있다 지적한 것인데요. 한국과의 첫 경기가 관건으로 이 경기를 잘 시작하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독일의 빌트 역시 우루과이가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서는 수비가 안정적이어야 하며 우리로 치면 김민재 선수만큼 중요한 선수인 수비수 아라우호의 출장이 의문이라면서 우루과이의 수비진은 한국, 포르투갈, 가나를 상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우루과이의 아킬레스건은 당연히 수비라면서 이 부분이 강력한 중원과 공격진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우루과이의 중원과 공격진들에게 큰 고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표팀의 공격에 우루과이 수비진 역시 빈틈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능성 때문인지 우리 대표팀을 이번 월드컵의 다크호스로 바라보는 매체도 있습니다. 플레잉 포 90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있지만 한국은 상대 팀들이 경계해야 할 견고한 다크호스라면서 2018년 조별리그 3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탈락시키며 주목받았으며 설령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지 못할지라도 매 경기 상대를 힘들게 할 팀임은 분명하다는 것인데요. 유로스포츠 또한 한국 대표팀에게는 다크호스가 될 잠재력이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세르비아, 세네갈, 우루과이, 폴란드, 에콰도르 그리고 우리 대표팀을 다크호스로 구분하였는데요. 손흥민이 절대적으로 장악할 대회가 있다면 골절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가 될 것이며 30세의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진 못했지만 이제 절정에 달해야 하며 그는 한국을 이끌 완벽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손흥민에겐 자신을 도울 팀 동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손흥민에게는 나폴리의 김민재, 마인츠에서 여전히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이재성, 현재 가장 과소평가받고 있는 미드필더 중 한 명인 황인범, 울버햄튼의 공격수 황희찬,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는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이 있어 기사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김민재 선수를 비롯 우리 대표팀의 훌륭한 선수들의 면면을 소개함에 앞서 손흥민을 도울 새로운 동료로 가장 먼저 주목한 선수는 바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부터 여러모로 잘 풀리지 않았었지만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잘 정리한 것 같다면서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의 352 전술에서 코소보 출신의 타겟형 스트라이커 무리키와 짝을 이룬 이강인은 팀을 완전히 소유하고 팀의 창의력의 허브가 되어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에서 기존의 전술이 아닌 놀라운 전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하는 기사인데요.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무리키와 하는 것처럼 카타르에서 플레이를 하고 손흥민이 골을 노리고 센터백을 위협하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한다면 한국은 매우 위험한 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무리키에게 공급하는 양질의 킬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우리 대표팀의 공격이 무서워진다는 분석인 것인데요. 우연인지 몰라도 최근 대표팀 훈련에서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와 따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된 것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소속팀들도 자기 팀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소속팀 선수들 중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면면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유스 아카데미 소속의 백승호 선수를 응원하고 있으며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를 응원하는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기브미 스포츠는 울버햄튼의 부진한 공격력을 위해서라도 황희찬 선수가 월드컵에서 맹활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들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받고 있는 주목도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국 대표팀에 이강인이 안 뛰면 누가 뛰어?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스쿼드는 토트넘의 손캐 콤비가 있다면 한국 대표팀에는 쿨리발리를 지워버린 수비수 김민재와 성장한 선수 이강인이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시야를 가진 21세의 이강인으로 한국 대표팀이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으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이강인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쇼케이스가 될 수 있다 전하고 있고, 후스코우드도 주목해야 할 유망주로 이강인 선수를 선정하면서 태극전사들의 조별리그 탈락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이탈리아의 레퍼블리카 역시도 한국에서 손흥민은 거의 상징에 가까운 선수이지만 한국 대표팀의 스쿼드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서 이강인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NBC 또한 이강인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부드럽고 매끄러운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은 손흥민의 부상으로 인해 그 중요도가 더욱 올라갔다면서 많은 관심이 손흥민에게 쏠려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강인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 선수라면서 그가 2019년 U20 월드컵의 MVP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이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벤투 감독의 현 전술에 있어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선발 출장 혹은 교체 출장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부호가 있는데요. 스페인의 마르카는 이 부분에 대해 이번 월드컵이 이강인에게는 큰 기회이지만 경기 출장 여부는 알 수 없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후 스페인은 이강인의 선발 출장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요. 벤투 감독은 토트넘 윙어 외에도 현 세리에 1위 팀인 나폴리의 수비수인 김민재와 세계 축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유망주 중 한 명인 이강인을 기용할 예정이며, 이로써 한국은 조별 예선 상대팀들에게 상대하기 쉬운 라이벌이 아닐 것이고 한국은 H조에서 놀라움을 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매체들도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우리 상대팀들이 모두 뻔히 다 알고 있는 기존의 A플랜의 색채와는 다른 허를 찌르는 또 다른 전술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에게 이강인 선수 활용 플랜이 있길 바라고 예선 3경기 중에 꼭 한 번은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